초보 러너나 취미 러너도 신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러닝 비하인드 제쌤입니다. 러닝 관련 유튜브를 찾아보면 러닝화와 관련된 영상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러닝화 리뷰 이런 영상이 조회수도 잘 나오고요. 아무래도 러닝화 그리고 카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러닝을 시작한다 라고 하면 준비 과정에서 제일 비싸기도 하고 신경 쓰이는 아이템이 바로 러닝화일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은 러닝화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 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ACSM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있어서 그걸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내용 자체는 많은 건 아니라서 금방 영상을 끝내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내용들 중에 몇 가지 숨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러닝화와 부상과의 관계, 그리고 프로네이션, 회내의 개념, 카본화와 부상 이런 것들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물론 이 내용들 하나하나를 깊숙하게 들어가면 또 복잡하겠지만 그것들은 나중에 또 다뤄보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궁금하고 필요한 내용들만 쏙쏙 이야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GPS 잡히셨죠? 출발! 러닝화를 고를 때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슈파인더님 채널이나 카페, 러닝 단톡방에서도 보면 러닝화에 대한 궁금증이나 고민들이 상당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브랜드도 많고 스타일도 다양하다 보니 나한테 딱인 러닝화를 찾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중요할 수밖에 없죠. 모든 러너에게 좋은 최고의 러닝화라는 것은 없지만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나한테 더 맞고 안전한 신발을 고르는 일반적인 팁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ACSM에서 제시한 좋은 러닝화의 일반적인 기본 원칙 3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첫째는 6mm 이하의 힐드롭, 둘째는 모션 컨트롤이나 스테빌리티 슈즈, 제어화나 안정화가 아닌 뉴트럴 슈즈, 중립화, 셋째는 남자의 경우는 대략 290g, 여자의 경우는 대략 230g을 넘지 않는 러닝화의 무게, 일반적인 보통의 러너에게 부합하는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 러닝화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볼까요? 요즘 하도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 사이즈를 대략적으로 물어보거나 맞춰서 온라인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이거는 항상 차선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당연한 거지만 매장에 가서 신발을 직접 신어보고 걸어보고 뛰어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죠. 일단 가능하면 오후에 가서 쇼핑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는 유명한 얘기니까 다들 아시죠? 특히 오래 달리기를 위한 신발은 더 그럴 겁니다. 10km 이상 뛰게 되면 자연스럽게 발이 붓게 되는데 이때 너무 타이트해지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우선 신발을 신어보고 끈을 묶은 후에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사이즈겠죠. 제일 긴 발가락 혹은 엄지발가락과 신발 앞코 사이에 1에서 1.2cm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토박스가 여유가 있는지 신발 신은 채로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해보는 겁니다. 러닝 중에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토오프 순간에 발가락 전체가 신발 안에서 땅을 밀어내게 되는데요. 토박스가 좁은 경우에는 발가락들의 공간이 부족해서 어딘가에서 마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발로 땅을 밀어내는 추진력이 또 약해질 수도 있고요. 발볼 사이즈도 확인해 봐야겠죠. 발볼 사이즈를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러닝화 안에 인솔, 깔창을 빼서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서보는 겁니다. 발이 깔창 안에서 싹 포개져야 잘 맞는 걸 거고요. 깔창 안쪽 면에 발이 걸리는 느낌이 있다면 그 신발은 내 발볼에 비해서 좁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발 크기나 발볼의 사이즈가 오른쪽과 왼쪽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정확한 계측을 해보고 경우에 따라서 양쪽 사이즈를 다르게 해서 신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걸어보기만 하는 것보다는 제자리 뛰기 또는 살짝 뛰어보면서 편안하고 잘 맞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걷는 것과 뛰는 것은 꽤 다르거든요. 조금 큰 나이키 매장 가면 트레드밀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발가락에 여유가 있고 토어프가 잘 되는지, 발목이 너무 불안하지는 않은지, 뒤꿈치가 미끌리거나 흔들리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피해야 하는 러닝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힐드롭이 크면서 쿠션이 너무 두껍고 부드러운 신발은 오히려 안정성이 떨어지고 착지 시 충격이 커지기 때문에 생체 역학상 좋지 않은 러닝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추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포인트는 발 모양이나 아치 높이를 고려해서 러닝화를 고르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달릴 때 회내가 있으니까 안정화나 제어와 같은 러닝화를 신어야만 부상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충격 흡수를 위해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할 회내를 아치 서포트로 막게 된다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과회내의 경우라 할지라도 러닝화를 통한 교정보다도 발, 무릎, 골반의 보강 운동을 통한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엑스트라 아치 서포트나 기능성 깔창은 치료적 목적으로 발 주변 근육 강화를 위해서 6에서 8주 정도 일시적인 기간을 두고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디폴트로 놓고 데일리 러닝용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회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발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치가 있고요. 그 부분이 붕 떠 있죠. 걸을 때 발에 힘을 싣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치가 작아집니다. 그렇게 우리 발은 아치 골격을 통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게 효율적인 보행 사이클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런데 달리기를 하게 되면 더 많은 힘이 발에 실리게 되고 아치는 더 많이 눌리게 됩니다. 눌리는 과정에서 발목이 안쪽으로 돌아가는 회내가 발생을 하게 되죠. Underway, but there are many other world-class. 회내는 충격 흡수를 위한 아주 정상적인 생체역학적 발의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이 회내라는 움직임이 정상의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많이 내려앉게 되는 경우를 과회내, 오버프로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교정 가능한 원인이 과체중이 있죠. 몸이 무겁기 때문에 그만큼 발의 아치가 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과회내가 러닝 중에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 보통 10km 뛴다고 하면 10,000보 이상 나올 텐데 그런 식으로 작지만 수많은 데미지가 쌓이게 될 겁니다. 이게 불충분한 회복과 얽히면서 역치를 넘어서게 되면 부상이 생기겠죠. 과회내와 관련되어서는 흔히 아킬레스 건염, 족저근막염, 발목 염좌, 하태부 통증, 무릎 통증 등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부상들이 진짜 과회내 때문에 생길까요? 아닙니다. 회내, 프로네이션이 과도하게 발생할 때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내 발에서 일어나는 회내의 정도를 내 발의 근력이 감당해내지 못할 때 생깁니다. 회내든 과회내든 그 정도는 발의 구조와 모양, 아치의 높이, 체중 등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전부 다릅니다. 정상적인 회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내 발과 발목의 근력이 약한 상태라면 얼마든지 부상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달리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요. 힐컵이 조금만 불안정한 신발을 신고 달리면 발목 통증이 항상 오더라고요. 그렇지만 회내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발근육과 힘줄 인대의 근력이 충분히 뒷받침된다면 부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꾸준한 훈련으로 만들어진 강해진 다리가 평발을 무색하게 만든 박지성 선수처럼요. 회내가 정상 범위 이상으로 일어나는 과회내, 오버프로네이션이 문제가 없는 거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 발이 강해짐에 따라서 그로 인한 부상을 예방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매주 100km를 달리는 러너와 50km를 달리는 러너 중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쪽은 어딜까요? 물론 수치상으로는 100km 러너라고 해야겠지만 사실 정답은 경험치가 더 적은 러너겠죠. 마찬가지로 회내의 정도가 클수록 수치상으로는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근력이 충분하지 못한 러너가 부상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자, 사실 부상의 개념에 있어서 지면 접촉 시의 발목의 회내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하게 선을 넘어가는 경우를 제외하면요. 그렇지만 이 회내, 프로네이션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러닝화로 어느 정도 안정성을 제공함으로써 부상의 가능성을 낮출 여지가 있는, 그러니까 템빨이 가능한 영역일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러닝화를 회내와 관련해서 기능성 측면에서 뉴트럴, 중립화, 스테빌리티, 안정화, 모션 컨트롤, 제어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과회내가 있는 경우에 제어화를 신어줌으로써 아치가 과도하게 무너지는 현상을 막고 그걸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상 가능성을 줄여보겠다는 거죠.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2010년 총 2,676명의 해병 군인을 대상으로 1,417명은 중립화, 안정화, 제어화를 발 아치 모양에 맞게 신게 했고요. 1,259명은 발 모양과 상관없이 안정화를 신게 하고 12주간 군사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상률에 차이가 없다라는 결과를 얘기했죠. 그럼 딱히 신발은 상관없는 건가?
2014년 덴마크 연구팀은 927명의 초보 러너를 대상으로 1년간 코호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회내가 있든 없든 간에 중립화를 꾸준히 신은 초보 러너들 사이에서 부상률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내라는 기전 자체가 부상과의 연관성에 있어서 그 역할이 크지 않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었죠. 2021년 독일 연구진은 372명의 취미 러너를 대상으로 랜덤하게 반 나눠서 185명은 중립화, 187명은 제어화를 신고 6개월간 러닝을 시켰습니다. 전체적인 부상률에는 어떤 신발을 신든 차이가 없었지만 회내와 연관된 부상률은 모션 컨트롤 슈즈, 제어화를 신은 그룹에서 더 의미 있게 낮았습니다. 자, 최근 연구 논문의 고찰까지 버무려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회내라는 발목의 움직임은 발목의 불안정성의 관점에서 부상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초보 러너들에게 안정화나 제어화는 그러한 부분의 부상을 줄여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험이 충분한 러너에게는 과회내가 있다 하더라도 굳이 안정화가 필요치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회내의 정도와 관련 없이 어떤 신발을 신더라도 부상률에 영향을 주지 않은 이유가 아마도 평소 꾸준한 신체적 단련을 통해 충분한 근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회내가 있으니, 과회내가 있으니 안정화를 신어야 한다, 제어화를 신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말일 수 있습니다. 처음 러닝을 시작하는 초보 러너의 경우에 러닝화를 고를 때 발 분석을 통해 회내가 어느 정도 있는지 평가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정화나 제어화를 신고 달려보는 것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정도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고요. 충분한 경험이 있는 러너라면 과회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립화든 안정화든 얼마든지 본인 발에 잘 맞고 편한 신발을 신어주셔도 무방할 겁니다. 만약 별 고민 없이 러닝화를 구매하고 신고 계셨던 분이 있으시다면 달리는 모습을 뒤에서 찍어보고 내가 어떤 식으로 뛰고 있는지, 그러면 어떤 러닝화를 한 번쯤 신어보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주시면 꾸준한 러닝에도 부상 예방에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과회내가 있는데도 안정화나 제어화가 오히려 불편한 분들도 있고요. 정상적인 회내인데도 안정화가 굉장히 편하다고 느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카보나는 어떨까요? 카본 플레이트는 미드솔 안에 넣게 되는 얇은 판인데요. 이게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강하고 탄력이 좋기 때문에 러닝화 말고도 이미 수많은 분야에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카본 플레이트가 탄성이 좋아서 통통 튀기 때문에 부상을 잘 유발한달지,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효과가 없달지, 미드풋이나 포울풋만 효과를 볼 수 있달지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전부 틀린 이야기죠. 물론 카본화의 탄력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속도 이상의 발구름이 나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실제로 통통 튀는 느낌을 주거나 또 그로 인해서 부상이 잘 유발되는 것은 아니고요. 걷기에서도 발은 굽혔다가 토어오프가 되는 사이클이 진행되기 때문에 속도가 낮아도 카본 플레이트의 효과는 있을 겁니다. 리얼풋이냐 미드풋이냐 같은 착지법과 카본 플레이트의 효과도 전체적인 탄성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 거고요. 카보나가 취미 러너에게 부담스럽고 부상을 잘 유발하는 이유는 카본 플레이트가 사용되는 카보나의 기본 전제가 기록 경쟁을 위한 신발이라는 겁니다. 엘리트 선수를 위한 엘리트 전용 신발이에요. 아니, 우리는 엘리트 선수용 신발 신으면 안 되나? 되죠. 됩니다. 저도 베이퍼플라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카보나에는 그 어떤 안정성을 위한 장치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발목과 발의 근력이 이미 엘리트 선수들 수준을 전제한 상태에서 가능한 필요 없는 걸 전부 제해서 최대한 가볍게 만든 신발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러닝화 신다가 카보나를 신으면 약간 모에 올라탄 것 같거나 불안정한 느낌을 느낄 수도 있고요. 러닝을 실제로 하게 되면 평소 생길 수 있는 것보다 더 과도한 회내와 그를 비롯한 하체의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일반 러닝화보다 발목, 무릎, 고관절에서 훨씬 큰 데미지가 쇽쇽 쌓이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취미 러너들에게 카보나는 선망의 대상인 동시에 애증의 물건이 되기도 하죠. 초보 러너나 취미 러너도 카보나 신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마일리지를 쌓거나 충분히 보강 운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될 거고요. 가능하면 러닝화의 로테이션, 최소 3개 정도의 러닝화를 훈련 목적에 따라서 돌려가면서 신어주는 것이 헬스할 때 3분할 하는 것 마냥 데미지가 쌓인 조직을 조금씩이라도 쉬어주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러닝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랄까 워낙에 또 하나의 방대한 세계다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는데도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진 것 같네요. 나한테 잘 맞는 딱인 러닝화 찾으셔서 새 신을 신고 팔짝 뛰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러비 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합니다. 뭐? This couldn't happen.